안녕하십니까. 원주 북대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감정의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감정의 설득의 필요성, 그 다음에 감정의 기술의 실제 사용 예들을 갖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기술의 종류, 그리고 감정의 설득의 기술을 총정리하는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뇌는 이성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면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충류의 뇌는 어떤 불안을 갖다가 감지하고 포유류는 쾌락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감성적인 정보를 먼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 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감성을 먼저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성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권위가 없을 때 차선의 방법이기도 하죠. 아까 권위가 최선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권위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거나 누구나 다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정 기술은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 공감은 권위보다 더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 교장 선생님의 권위는 대단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보링하니까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쇼핑 호스트의 이야기는 어때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볼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접근해서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기 전에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의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공감의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감의 기술, 그 다음에 경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감이죠. 공통된 감정은 체감, 토속감, 동질감 등이 있고요. 긍정의 감정은 호감, 칭찬, 기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감정은 불만, 슬픔, 공포 등이 있고요. 자, 그럼 공감의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공감의 필요성, 그 다음에 공감의 종류, 공감 설득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공감의 기술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같은 체험을 통한 경험을 최고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돌림이나 인정차별로 같은 이유인데요. 역시 이건 소속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각이나 상황을 공유하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걸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동질감이 되겠습니다. 뭐 뒷담화라든가 군대 이야기 등등 동질감이죠. 같은 경험이나 체험을 갖다 이야기한 것이죠. 자, 공감의 기술의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도 주로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법륜 스님이 강의할 때 이 말을 꼭 한다. 억울하시죠? 세상에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억울하기 때문에 이 말을 던지면은 그렇게 많이 울고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육아를 강의할 때 아이들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들 힘드시죠로 맨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공감으로서 이야기 포문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자, 그럼 공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감, 직접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게 있고요. 소속감, 혈연, 지연, 학연, 동호회 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 친척, 출신 등등을 말하는 거고요. 동질감은 공통적인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말하는데요. 군대 경험이나 스포츠, 영화, 게임, 제품 등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이나 취향을 가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감 설득법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팔지 마라, 사게 하라는 장문정 씨가 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화면에서 탱크와 총을 보여주는데 더 무서운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중은 탱크가 더 무섭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화면에서 탱크만 보여준 뒤 화약총을 빵 하고 발사하는 겁니다. 소리에 놀란 군중은 모두 총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탱크가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오감적인 감각에 더 많이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감 설득법, 오감 자극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시각, 정보의 90%가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감동이 가장 크고요. 청각,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미각, 런천 테크닉, 밥을 먹으면서 부탁하는 거. 후각은 가장 정확하게 오래 기억되는 건 후각이라 하고요. 촉각은 욕망은 만지고 싶은 것이다. 어떤 것을 손에 넣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간 건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촉각은 어떤 사람의 욕망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아닐까 해서 넣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시각적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황, 장소, 시간에 맞는 옷차림, 보통의 경우 정장 차림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옷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나왔을 때 아주 희한하게 거지같이 입고 머리도 노랗게 멀들어가면 아마 잘 말이 먹히지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장소, 시간에 맞는 표정과 시선, 보통은 웃는 표정과 눈과 입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해줄 때 진정으로 사람은 마음을 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상황, 장소, 시간에 맞는 제스처입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따라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움직임을 따라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각적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돈 라폰데에 있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예고편에 This summer 뭐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성우의 전설이 현재는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를 보면은 높은 음보다는 낮은 음이 더 설득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것보다는 시끄러운 것이 더 설득적이고요. 근데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가 분산되는 거. 이거 실험을 했어요. 주의가 분산된 상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학비를 올려낸다라는 그런 설득의 설득문을 들려주니까 주의가 분산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쓰는 말투와 같은 말투가 설득적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투가 인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공식적인 말투가 있고 비공식적인 말투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서울말을 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 사투리가 조금씩 아니면 내 말이 조금 어투가 섞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쓰는 말투와 비슷한 말투나 같은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훨씬 더 쉽게 듣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후각적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페브리즈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브리즈는 원래 P&G에서 만든 냄새 제거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은 동물원에서 스컹크 사육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못 만나는 몸에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각종 향수를 뿌려도 없어지지 않는 거. 근데 페브리즈를 뿌리고 이 남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P&G에서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고 이 페브리즈를 갖다 팔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하고 만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다 그걸 뿌리고 나가게 되면 냄새가 싹 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왕따를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이제 청소 끝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쓴다는 사실을 알고 졸지에 냄새 제거제 청소 마무리제로 바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입냄새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뭐 TV상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의외로 가깝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 제거제를 사용해서 일단 입냄새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상대하고 같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박찬호 선수 이야기가 있어요. 박찬호 선수가 처음에 메이저리그에 갔을 때 김치 냄새 난다고 그렇게 안 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김치를 안 먹고 햄버거하고 스테이크 이런 것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조금 어울려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에서 땀새나 땀이 분비될 때 몸에 있는 지방이 같이 올라오고 음식물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몸에서 맡는 냄새를 이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상대가 좋아하는 향수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냄새에 알 수 없는 끌림을 이끌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미각의 설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런천 테크닉, 아까 말씀드린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설득하면 효과적인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돼 있어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음식을 먹었다. 착 붙어가지고 사실은 그 장소에서 그게 좋은 음식은 먹었지만 내용은 나빴어도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런천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는 식비부담은 부탁하는 쪽이나 설득하는 쪽이 계산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상호성의 법칙, 상대방을 빚진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부터 하여금 내 설득을 잘 먹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촉각의 설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품을 구매율이 60% 이상 상승하는 것. 실제로 만져본 사람과
안 만져본 사람의 경우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법에다 직접 시연할 수 있다. 그냥 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눌러도 보고 사용도 해보고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품의 숫자를 한정해서 판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만지게 하면 이 사람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숫자 좋은 거, 나쁜 거, 중간 거, 비싼 거, 싼 거, 중간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어떤 물품을 구매토록 아니면 어떤 걸 선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체감은 다음에 소속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감은 김미경 씨의 사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미경 씨가 연세대학교 작곡학과를 들어갔는데 집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햄버거 집에서 이렇게 패티를 굽는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나 피아노 칠 줄 알잖아.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나 과외할 수 있겠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몇 명의 학생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과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학원을 운영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다는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하고 피아노 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원생들을 모집하게 되죠. 그리고 원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학원을 해서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연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이 들어와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다 보니까 둘째 피아노 학원을 접고 강사로서 나가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에 들어가서부터 소속감을 통해가지고 더 확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속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속감의 사례, 그 다음 소속감의 설득의 기술 등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속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욕구의 3단계, 그 밀그램의 욕구의 피라미드라는 거 아시죠? 맨 밑에 게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뭐 물질적 욕구, 근데 세 번째가 소속감 및 인정의 욕구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의 평판을 통해서 존경 및 자아 실현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소속된 집단의 불화를 원치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속감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학연지연 혈연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종교 모임, 취임 모임, 봉사단체, 목적성 모임을 선택할 때가 많고요. 예비군처럼 불순다수가 모일 경우 소속을 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어떤 집단을 이루는 특징이 항상 있는데 집단을 이루려고 할 때 눈꽃 많지라도 학연지연 혈연이 있는 사람 쪽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것도 없다면 자기 군 출신을 따져가지고 모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속감의 설득의 기준은 어떻게 갈까요? 상대와 나의 공통된 소속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통해서 상대와 나의 친밀감을 높이죠. 그리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보다 쉽게 설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소속감은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동질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질감은 동질감의 필요성, 사례, 설득의 기술로 나눠지고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질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신의 집단을 선택지 소속이 없다면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과 집단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같은 취향의 사람에게서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동질감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군대, 운동, 여행 경험은 추억, 그러니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취미, 쇼핑, 스포츠 등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사람, 혹은 정치적, 사회적 의견이나 철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동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동질감 설득의 기술은 어떻게 갈까요? 상대와 나의 공통된 경험, 취향, 의견 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구체적인 상황,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높이죠. 높아진 친밀감을 바탕으로 설득이나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자, 그 공감의 설득의 기술을 갖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체감, 소속감, 동질감을 통해서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공감된 부분을 찾아서 디테일한 대화를 통해서 감정적인 친밀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워진 다음에 자신의 설득을 하면 보다 쉽게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정기술 서문과 감정기술 공감의 기술까지만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호감의 기술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